제가 오늘 전지하면은 28년 된 고목나무 이제 전지 다 하거든요. 제가 방송을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은 질문이 뭐냐면은 요런 가지에 몇 개 달아요. 요런 가지에는 전체적인 요 가지에는 몇 개를 달아야 되나요? 이 정도 굵기에는 몇 개를 달아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가장 많아요. 근데 제가 그 전지 실습을 한다든지 이런 유튜브 방송에서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나무에 전체적으로 몇 개를 달아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자체도 잘못된 거지만은 그거를 대답하는 사람도 자체도 제가 사기꾼이라고 했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나하나 잘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몇 개를 달아야 되나요? 이게 자체를 물어본다는 자체가 벌써 본인이 전지를 안 한다는 거거든요. 전지사를 들여가지고 전지를 하는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전지사를 들여가지고 전지를 할 때 그 전지사들이 전지한 나무를 한번 가보셔가지고 그 전지사의 전지 스타일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전지사들마다 전지팀마다 그 전지의 스타일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쪽 집 저쪽 집 전지한 거를 보고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전지하는 스타일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을 전지사로 일단 쓰셔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 그 전지팀을 한번 선택을 해가지고 전지를 시작했으면은 이 나무가 보일러에 들어갈 때까지 웬만하면 그 전지팀을 그냥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전지팀의 전지하는 결과지의 양, 이런 게 그 전지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팀은 저같이 잔터를 많이 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팀은 달자리에다 딱딱 두는 팀이 있는가 하면, 어떤 팀은 야리야리한 가지를 싫어해가지고 야리야리한 가지 다 잘라내고 굵은 가지 위주로 전지하는 팀이 있는가 하면, 어떤 팀은 굵은 가지 다 잘라내고 야리야리한 가지를 두는 팀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본인이 전지팀을 신중하게 잘 선택을 해가지고 한번 선택하면은 그 팀을 이 나무가 보일러실에 들어갈 때까지 쓰셔야 돼. 그게 기본이에요. 왜냐하면은 사과 같은 경우에는 전지를 하더라도 안에서 헷갈리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다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복숭아 나무는 이렇게 한번 잘라내면은 점점 가지가 멀어지기 때문에 다음이 없어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배울 때는 어렵지만 뒤로 갈수록 쉬워지는 게 사과 전지고요. 복숭아는 처음에는 쉽게 접해서 쉽게 전지를 배우지만 뒤로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게 복숭아 전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지팀을 본인이 선택을 해가지고 끝까지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지팀의 결과지향이라든지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이제 착과를 시키는 거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걸 전지하라고 하면은 요 정도 거의 많이 안 잘라내고 이거를 거의 둔다, 이 얘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입장에서 착과를 한다고 하면은 일단은 착과를 시킬 때는 뭐를 보고 착과를 시키느냐 하면은 봄에 꽃이 피고 순이 나오기 시작할 때 그 순의 세기를 보고 순이 튀어나오는 세기를 보고 착과량을 결정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이 얘기예요. 그 순이 나오는 순의 세기를 보고 올해 나무 수세가 좋다, 약하다, 이런 걸 판단해서 이 가지에 올해 수세가 좀 약하니까 좀 적과를 좀 세게 해야 되겠네, 올해 순 나오는 세기가 너무 세다 보니까 좀 더 달아야 되겠네, 이런 거를 이제 감으로 잡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기꾼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순이 나오는 세기도 보지도 않으면서 이 나무에 몇 개 달아, 이거는 벌써 잘못된 거라는 거죠. 농사는 계산이 아니라 느끼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봄에 이 순들이 나오는 세기를 본 다음에 이 세기를 본인이 느껴서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거를 마지막에 착과를 시키는 거지, 그거를 느껴보지도 않으면서 이 나무에 몇 개 달아, 이거는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사기꾼의 기질이 타고난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정도 길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 가지마다 다 하나씩 다 둬요. 하나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둔다고요. 그런 다음에 한번 적과가 끝난 다음에
하나씩 더 쓸 거 아니에요. 요것도 하나, 요것도 하나 다 둔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뒀을 때는 다 큰 거를 위주로 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큰 거를 위주로 둔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봤을 때 이 중에서도 평균에 떨어지는 열매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평균에 떨어지는 거 일자 솎아요.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지나가. 그러고서 이제 2차 족과할 때는 자, 하나 했는데 여기서 평균에 떨어지는 걸 어느 정도 솎았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딱 봤을 때 평균에 떨어지는 놈 또 찾아. 또 찾아가지고 일단 평균에 떨어지는 놈 따내고, 그리고 유난히 크면서 주름이 없는 놈 따내고, 그리고 주름이 많아진 놈 위주, 크고 주름이 많아진 놈 위주로 선택을 해가지고 두는 거죠. 그래서 자, 이 가지 같은 경우에는 만생종이라 하면은 지금 결과지에 붙어 있는 것의 한 3분의 1을 아마 다를 것이고, 그리고 조생종 같은 경우에는 여 붙어 있는 결과지에 저 같으면 3분의 1을 다룰 것 같아요. 아시겠죠? 조생종을 가지고 만생종처럼 단다고 하면은 그 사람한테 배우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본인이 전지를 못한다고 하면은 전지사를 선택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스타일을 본 다음에 그 스타일로 계속 가셔야 된다는 거고, 그래야지 결과지의 전지 스타일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내가 복숭아를 다룰 때 그 스타일에 맞게 복숭아를 착과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스타일에 맞게 착과시킨다는 거. 그리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과지를 많이 두기 때문에 결과지마다 하나씩 두고서 그런 다음에 그 중에서 평균에 떨어지는 놈을 훑어낼 것이고, 두 번째 거리 적과 할 때는 유난히 크고 뺀질거리고 동그란 거는 무조건 따내고, 크면서 주름진 놈 위주로 두면서 그 중에 평균에 떨어지는 놈을 또 따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중에 이제 만생종 같은 경우에는 이 결과지의 3분의 2 정도의 복숭아 양을 다는 거고, 그리고 조생종 같은 경우에는 이 결과지의 3분의 1을 단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방송에서는 방송을 여러분들이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정도 가지에는 하나를 달아야 되고, 이 정도 가지에는 2개를 달아야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전지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그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처음 농사 지시는 분들이 받아들일 때는 이런 가지에 하나씩 2개씩 단다고 그러면은 있는 가지에 다 단다고요. 있는 가지에 다 다는 게 아니라 전지 스타일에 따라서 어느 정도 3분의 1을 달아야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있는 가지에 다 달아야 되는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전지 스타일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생종 3분의 1, 만생종은 3분의 2 이렇게. 왜냐하면 저는 제가 전지하고 제 스타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몇 개 달아야 되냐, 이거는 아무리 가르쳐줘도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농사 져가지고 나무를 느끼고 그 전지 스타일에 맞게 농사를 접어야지 아는 것이지, 계산적으로 따진다 하면은 저는 무조건 다 하나씩 다 달아요. 이런 굵은 가지는 2개 정도 달겠지만은 전지할 때 자체에서부터 웬만하면 이런 굵은 가지 자체를 두지를 않아요. 거의 다 1개씩 달게끔 전지를 한다는 얘기죠. 전지 자체를 그렇게 해. 왜냐하면은 제가 착과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웬만하면은 노부더 가지고 사람을 들여서 적과하고 꽃적과를 하기 때문에 전지 자체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적과하겠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뭐 어떤 가지를 두건. 근데 사람을 시킨다고 하면은 전지 자체도 일률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는 것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이.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결과지의 양을 많이 두고 이 결과지마다 첫 번째 열매를 하나씩 둔다 이거예요. 열매를 하나씩. 사실대로 얘기하면 열매가 아니라 꽃을 하나씩 두겠죠. 저는 꽃을 하나씩 다 둔단 말이에요. 꽃을 하나씩 다 두고 그러면 저는 1차 족과가 끝난 거예요. 벌써. 그리고 두 번째 2차 족과 도를 때는 평균에 떨어지는 놈 따내고, 그리고 그 중에 유난히 크면서 주름이 없는 놈을 따내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 새순의 세기를 본 다음에 수세가 너무 센 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있는 대로 다 다는 것이고, 올라오는 순의 세기가 약하다고 하면은 제가 둔 열매에 비해서 조금 더 따내는 거고, 저는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죠. 그래서 참 어려운
질문도 하셨지만은 대답도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의 기술자는 녹약이라 치고 비료나 뿌리고 트랙터나 끌고 다니면서 풀이나 깎고 절거리면서 기계나 끌고 다니는 남자가 농사를 잘 짓는 게 아니에요. 농사는 봉지 싸면서 따내고 두벌 젓고 하는, 왜냐하면 남자보다는 사모님들이 밭에 붙어 있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농사 잘 짓는 집은 사모님이 농사를 잘 짓는 거지, 남자가 농사를 잘 짓는 데는 10가구 중에 1가구밖에 안 돼요. 아시겠죠? 남자들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농협에 가가지고 커피나 한잔하고 뭐 사러 가야 되고 뭐 사러 가야 된다고 핑계대고 자꾸 바깥으로 나돌지, 실제적으로 농사를 잘 짓는 그런 집 가보면은 사모님이 붙어가지고 거리적과라든지 이런 걸 확실하게 하는 집이 농사를 잘 짓더라,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이게 농사라는 게 확실한 답이 없기 때문에 제 수준에서는 이 정도밖에 대답을 못 해주겠어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